그 2025학년도 정치학과 대학원 진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셨네요. 네. 밥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진짜 대학원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떤 목적으로 오셨던 여러분들 모두 환영드리고요. 오늘 진학 설명회는 처음에 제가 간단하게 학과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각 랩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그 연구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정치학과의 자랑인 BK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행정적인 사항, 장학 안내라든지 입학 안내에 대해서는 우리 학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정치학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1953년에 개설이 됐고 졸업자도 꾸준히 이렇게 석사 264명, 박사 104명 이렇게 졸업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치학과의 교육 목표는 정치학과 관련된 전문학술의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정치학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사항이 사실 여기 뭐 석사 나와서 뭐예요, 박사 나와서 뭐예요. 사실 진로 분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조금 이따 뭐 각 랩별로 이제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국내외 지금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신 분들도 꾸준히 있어 왔고 지금 연구소라든지 리서치 회사라든지 그런 연구원으로 지금 꾸준히 이제 그 직장에 취업이 돼서 이제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 뭐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들도 계시고 정치도 확실히 우리가 정치학과다 보니까 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국제기구는 아직까지 많이 진출을 못했지만 꾸준히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기업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공기업, 사기업의 졸업자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진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론 정치학 전공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최장수 교수님과 벤자민 톰슨 교수님이 계시는데 최장수 교수님은 정치이론, 정치사회, 민주주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특히 요즘에는 뭐 228 정신의 보수 이념적 의미론이라든지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과 공공성, 4분 모델의 모색이라든지 이런 논문들을 꾸준히 쓰고 계시고 이 또 최장수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도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연구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벤자민 톰슨 교수님은 또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유럽 정치 또 이런 분야에서 전공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나는 영어로 소통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국제정치학 전공은 세 분이 계시는데요. 정희석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특히 그다음에 국제관계론 이런 쪽을 전공하고 계시고 이정태 교수님은 이제 정치 특히 중국 정치 그리고 국제 안보 뭐 이런 부분에 전공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이정태 교수님 제자들이 국내외에서 교수로 임명된 사례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또 고무적인 방향으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국제정치를 하고 있고 뭐 조금 있다가 뭐 이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심리학으로 어떻게 국제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좀 관점을 맞추어서 이제 국제정치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교정치학 전공하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하세영 교수님은 주로 이제 일본 쪽, 지방자치 이런 쪽에 전공을 하고 계시고 이제 엄경 교수님은 사실 그 미국 정치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미국 정치보다는 데이터 쪽, 빅데이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을 하고 계시고 조금 이따 이제 상세하게 이제 엄경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치학 전공에는 이제 가무진 교수님이 계시고 가무진 교수님은 이제 민주주의, 국내 정치 이제 이런 분야에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간략하게 교수님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새 연구실에서 학생과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AI Politics Lab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연구센터 그리고 저에 있는
시를 설명하는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AI 정치학 연구실을 갖추고 계신 우리 이 랩에 속해 있는 우리 송유진 학생이 AI 팔레틱스 랩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정치학과 송유진입니다. 네, 저는 현재 AI 정치랩에서 공부 중이며 연구실을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 연구실의 목적은 정치학적 소양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연구 분야가 엄경 교수님께서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와 의회 같은 정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 현상을 통계 및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표 논문은 이제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교수님을 포함해서 6명으로 있고 함께 협업해서 공부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도 학생들 중에는 학계로 한 3분 정도 가셨고, 정계나 기업 이렇게 다양하게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랩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쉽게 말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정치학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연구 주제의 전문화와 그리고 연구 방법의 과학화 그리고 연구의 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 정보나 다양한 정보들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서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활동은 크게 3가지입니다. AI 랩이라는 이름에 맞게 저희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랩에서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원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을 공유하고 실제로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논문을 팀원들에게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후배 간 상호 소통 지도인데, 제 주변에도 파이썬을 생각만 해도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제 동기들도 저를 제외하면 좀 그런 편인데, 저도 IT 정치 융합 전공을 하면서 파이썬과 컴퓨터 공부를 꽤나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랩 자체에서 선배들이 파이썬을 활용해서 수업도 해주시고 계시고, 본인이 원하거나 연구하고 싶은 논문에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 기법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정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자체 구축 및 운영 중인데요. 정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표결 데이터나 국회 회의록 데이터, 그리고 의원 데이터들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대표로 계신 AI 펜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도 쉽게 기사로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언론사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예선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었고, 그리고 이걸 논문으로 실제 퍼블리시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외부 활동을 보시게 되면 AI 정치 융합 전공을 개설해서 학부 수준에서도 AI 정치와 관련된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원 커리큘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석사 과정에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년 2회 연구 방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정상급 교수를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회의도 다양하게 참석하고 있는데, 저번 달 8월 21일에도 부산에서 열리는 정치학회에 다녀왔고, 그리고 한일 교류 세미나도 올해 중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향후 진로가 어떠냐는 건데, 선출직 공무원이나 보좌관, 정책지원관 등에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선배의 경험으로 국회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관련 기업이나 리서치 기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신다면 대학원 석박사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강우진입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 어휴, 다른 전공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어쨌든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센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민주주의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나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오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 다중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이 민주주의 현상을 분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됐죠. 그래서 민주주의 연구센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특히 대표성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잘 발달해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실제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전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래서 누가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으로 불평등한가, 그다음에 왜 누가 대표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대표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역 청년의 입장에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정치적 대표성, 정치 개인화와 대표성 주제로 이제 공동 연구 SSK 팀의 일원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청년 극단화 문제, 여러분들 요새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가능하면 또 이제 저희 대구에서도 한번 그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한국에서 일부 청년들이 이렇게 극단화되고 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선후배와 소통이 있고요. 뭐 실제로 방학 동안에 항상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석학들을 모시고 또 간담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실은 이분은 국제정치 전공자인데 영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주주의 위기 관련돼서 Authoritarian Comeback, 이제 그 권위주의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꼭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가 마침 또 미국에 있어서 저희 연구팀에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공동 연구를 통해서 퍼블리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제 대표성과 관련되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몇 번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 대구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로는 뭐 실제로 지금 연구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현실 정치를 좀 제대로 분석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뭐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이제 가장 최첨단의 AI를 통해서 좀 하시면 되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왜 좀 집중한다면 또 저희 연구팀에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같이 또 협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진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김석준 교수님의 국제정치 심리와 데이터 랩에서 이제 막 들어온 학석사 연계과정을 마치고 막 들어온 석사과정 1년차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랩은 뭐 여기 랩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국제정치 분야에서 국제정치 분야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을 주로 삼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원래는 실체가 없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오면서 이제야 비로소 실체가 생긴 정말 신생 갓 태어난 랩이라서 이렇게 별로 말씀드릴 게는 없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묘표는 교수님이 정말 엄청 높게 잡으셨는데, 국내 최고 인재를 선발하여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한다고 잡으셨는데, 제가 들어온 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꼭 국내 최고가 인재가 아니어도 당연히 들어오실 수 있고, 또 경북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저는 국내 어느 대학보다 뛰어난 인재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런 교육 목표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저나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의 연구 분야는 주로 이제 국가 신호 이론, 그다음에 핵 정책, 그다음에 민주주의 신뢰성, 자연재해와 갈등, 그 외에 방법론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주로 이제 국가 신호 이론을 해서
뭐 북핵 문제를 다루시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신뢰성 이론을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뭐 저는 아직 그냥 소신대로. 뭐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주제를 못 정했지만은 뭐 저도 교수님처럼 뭐 국가 신호 이론이나 이제 심리학적 측면에서 뭐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삼각 공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연구 주제를 이제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딱히 랩 실적이 없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이제 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실적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 이제 그래서 함께 할 여러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면 그러니까 랩 구성이 단촐합니다. 저랑 저희 교수님이라서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요. 네, 이론 정치에서는 뭐 민주주의의 장점, 정치와 공공성, 이념 갈등과 정치 뭐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비교 정치학 전공에서는 지방 정치 연구, 비교 정치 과정 연구, 지방 정치 과정 연구, 정치제도 연구 이런 과목들이 있고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전쟁과 평화, 동북아 외교 정책, 중국 정치, 뭐 국제 정치 경제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 한국 정치학에는 한국 정치학 방법론,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한국 민주주의 이론, 한국 정치 리더십 연구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들어오시면 방법론으로는 뭐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또 여러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 과정 또 이제 뭐 석사 과정, 이제 우리가 학석사 연계 과정도 있고 우리 박사 과정도 있는데 이제 특히 뭐 학석사 연계 과정은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이 있겠지만 학사 때 지원을 해서 이 석사를 연계해서 석사를 3학기만 다녀도 석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정치학과의 아주 큰 자랑이고 보니까 이게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잘 해오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정치학과 BK 교육연구팀장님이신 우리 교수님, 엄경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엄기홍이라고 하고요. 저희 지금 여기 녹화를 해서 저희가 이 녹화한 것을 정액가 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에 있는 또는 영어로 번역하면 세계로 나가는 것이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정치학과 BK를 2013년부터 받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저희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BK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정치학과는 서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강대하고 그 다음에 연대를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주제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건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로 하는 것이 저희가 2013년부터 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고 그 결과로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잘 나오겠지만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와 통계를 결합해서 정치학을 그 주제 분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IT 또는 AI가 결합을 한 IT 정치 전공, AI 정치 융합 전공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개설을 하고 2016년에 저희가 수업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계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원어브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교수님들께서 그냥 뭐 많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오래전부터 갖추어져 왔었고, 따라서 이 과정들을 잘 이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정치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뭐 개괄적인 내용은 그러하고요.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팀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1학기 때 했던 사람 어떤 사업이 있었고, 2학기 때 어떤 사업을 할 거고,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저 맞습니다. 포토샵 한 거 아니고요. 예, 저랑 와이프랑 그냥 연말에 한번 찍어보자고 했는데 잘 나와서 사진기사 아저씨가 찍어준 겁니다. 접니다. 저고요. 제가 팀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팀장을 하고 있네요.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말씀하셨듯이 전국을 포함해서,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을, 정치와 국제정치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해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따라서 정치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통계나 빅데이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원인을 파악하는지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와 빅데이터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학부 차원에서 이런 전공들,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공을 만들었고, 거기서 기초를 배우신 다음에 대학원에 와서는 그걸 심화 또는 적용하는 그런 순차적인 차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치학계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게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선도하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학부나 석사에 있는 학생들이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를 이미 했었고, 그 다음에 국제대회에 가서도, 국제학술회의에 가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 BK를 참여하시게 되면 강력하게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교수는 사진은 전부 다 한 10여 년 전 찍은 거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이렇습니다. 5분의 정형외과 교수님 중에 5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가 이게 소규모 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가 현재는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좀 많았는데 좀 약간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육태훈 박사과정, 육태훈 박사과정이 있고 석사는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PPT 자료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동영상과 같이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단이 어떤 교육 과정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실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학기에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3가지를 듣습니다. 즉, 이게 정치학에서 공부를 할 때, 연구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현상을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논문을 실어야 되는지에 대한 소위 정치 현상에 대한 과학 철학적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연구 설계를 할지에 대한 것을 이 수업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기초는 강우진 교수님과 통계는 강우진 교수님께서, 빅데이터 분석은 제가 입문을 맡고요. 그 다음에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 트랙을 하실 분들은 기초를 듣고 심화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분들은 분석 입문을 하고 제 심화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업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2년차 때부터는 어떻게 이런 통계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현실 정치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심화는 김석준 교수님이 하시고요. 그래서 적용은 이제 참여하시는 강우진, 김석준, 벤자민 탐슨, 하세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통계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치 현상을 분석한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같이 수업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국내 학술대회를 참여하시고 국제학술대회도 가시고 좀 이따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그런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차 또는 졸업하기 전 또는 졸업한 바로 다음에 저희가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은 대구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활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할 것 같고, 만약에 뭐 다른 지역에 가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인턴십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인턴십을 통해서 뭔가 그 다음 진로를 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1학기에는 저희가 디지털 인문사회 특강을 지금 준비했었는데 1학기에는 이미 하나가 있고요. 2학기에도 벌써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때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16일 때,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문사회 특강을 통해서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지를 특강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1학기 때 했던 사진들, 예, 이게 어디냐면, 이게 정치외교학과 학부 홍보 활동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 똑같은 거를 1학기 때도 했습니다. 근데 복장들이나 얼굴들이 별로 안 바뀐 것 같네요. 예, 똑같은 걸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학기 때 BK 차원에서 했던 활동은 뭐가 있냐면 2025년도 4월 16일부터 20일 동안, 즉 3박 5일 정도 미국 워싱턴 주에 가서 미 서부 정치학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육태훈 학생과 김덕렬 학생이 발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때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여기 좀 당사자가 있고,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인턴십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없고요. 이런 친구들이 가서 실제로 자기가 어렵지만 한번 발표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이 여기 계신 분의 전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 미국에서 UC 데이비스에 있는 교수님께서 발표한 논문을 저희 쪽에서 되게 유명한 저널에 실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 요게 이제 1학기 8월 달이죠. 8월 달에 저희가 한국정치학회 학예 학술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약간 짧게 한 40초 정도 저희가 클립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대상이 광주와 대구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새 무역 모드에서 주로 중장년 남성과 일부 여성 언어들로 2024년 미국 대선 관련 뉴스란 이틀 긍정을 예측하는 성능 자체가 0.61. 너무 동영상이 인트로덕션하고 인사하는 게 없어서 약간 썰렁하긴 한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지난 8월 달에 부경대학교에 가서 많은 학생들이, 심지어는 학부 학생까지 가서 발표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고요. 예, 저희 학부 차원에서도 많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저희 AI 폴리티ክ스 랩 같은 경우나 아마 민주주의 센터나 그 다음에 국제심리, 국제데이터 이런 랩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학부와 대학원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학기 주요 사업은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날 한국에 있는 거점국립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정외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과 교수님들께서 경북대학교에 오셔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와 뭐 견학 이런 거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 중간에 끊겨서 현재 4년째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같이 다른 대학에 있는 다른 거점국립대학과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학생 자체적으로 사회 발표 토론을 구성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류가 강한 협의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도호쿠대학에 가서, 도호쿠대학이 아니죠. 후쿠시마 학원 대학교를 하고 하는, 제가 일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센다이 근처에 있는 학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후쿠시마 학원 대학교를 넘어서서 세 개 일본 학교가 같이 저희랑 조인트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작년에 했던 후쿠시마 학원 대학교, 도호쿠 대학교, 그 다음에 도호쿠 모온 대학교,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말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는 것은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저희가 논문이 4개 팀인가요? 맞죠? 4개 팀이 가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일본에 있는 3개 대학도 최소 1개 이상이 같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의 교류를 좀 넓히고, 나아가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중국까지 넓혀서 한중일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요거 약간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BK 주니어는 대학원생은 아니고 4학년 2학기 학생이죠. 4학년 2학기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BK 참여 학생 같은 경우는 BK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한이 넘어서게 되면 그 학생들조차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BK에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부가적인 지원을 받는 학생, 즉 BK 참여 학생, 그 다음에 BK한테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BK 지원 학생,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BK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과학은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소위 학석사를 연계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대학교도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BK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BK 주니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부터 2학기에 해당하는 달의 학기에 있어서는 월에 4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개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계시면 학석사 연계를 하시고, 마지막 학사 연계에 대해서는 이제 박정희 학생이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텐데, 하신 다음에 마지막 그 4학년 1학기 아닌가요? 4학년 1학기, 그죠? 4학년 마지막 학기. 그게 4학년 2학기? 예, 죄송합니다. 4학년 2학기 때 같이 약간의 그 인건비,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하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K는 직접적으로 장학금 못 받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지원도 가능하고, 끝으로 RA 같은 RA 장학금에도 역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BK에서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대단히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BK 지원 학생이 될 경우에는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에는 월 16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지금 박사과정이 이제 등록금이 무료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한해서는 등록금이 무료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거 등록금으로 활용되지 않고 저보다 여러분께서 인마이 파켓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요 사이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사이트 이름이 좀 지저분하죠. 예, 이게 BK 사이트이고 이건 전혀 관계없는 건데 왜 지원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랩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런 기회들이 있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약간 행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장학 안내와 입학 안내를 우리 학과 선생님이신 김화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장학과 입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은
크게 등록금 감면과 교내 봉사, 기타 혜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등록금 감면의 경우에는 재학생에게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비전 장학금이나 나눔 장학금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차원에서 연계과정 장학금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 석사과정 이제 학석사 연계로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첫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위한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도 저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엄경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일제 박사과정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GKNU 프로그램도 이번 학기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교내 봉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연구를 돕고 이제 장학금을 받는 연구 조교 RA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지원하고 학과 근로를 학과 사무실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제 장학금을 받는 교육 조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타 혜택으로는 학부생 학업 지원 장학금으로 이제 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고요. 수료생이나 뭐 유예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연계과정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 학부생 학업 지원 장학금을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GKNU 지역인재 장학금도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이걸 제외하고 산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제 우수 논문 장려 지원금, 그다음에 기타 외부 장학 재단이나 기업체 등을 통한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입학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 이번 학기부터 이제 26년 학기부터 저희가 이제 입학 그 일정을 전체적으로 좀 앞당기게 됐는데요. 일단은 학석사 연계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2학년 이상 재학생이고요.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이상 본교에서 재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 혜택으로는 석사 과정에서 입학 구술 면접이 면제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석사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 졸업 때 전공 영역으로 저희 학과에서는 졸업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논문 제출 없이 한 장짜리 연구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면은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과정에서 최대 수강 학점이 그 보통 18학점으로 되어 있는데 21학점까지 늘어나서 이제 좀 학기를 단축시켜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석사 등록 학기도 3학기 기준으로 수료되기 때문에 조금 당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계과정 장학금이 있어서 석사 첫 학기 등록금은 전액 지원되고 이번 학기부터 지원되는 거는 그 연계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부 과정에서 이제 대학원 수업을 6학점 이상 들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학점이 이제 졸업 학점을 넘어섰을 때만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제 그 인정 학점으로 됐는데 이제는 이 학점이 이제 학부 졸업 학점으로도 인정이 되고 중복으로 이제 석사 과정에서도 중복이 되는 저희가 혜택을 조금 더 마련했고요. 이제 그 연계 과정을 제외하고 일반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다면 정기와 후기 이게 이제 1학기 1차, 2학기 뭐 과정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제 25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1학기 1차 과정은 저희가 그 이번 주 목요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 2차는 12월에 지금 원서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기는 5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구술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구술 문제를 2문제 저희가 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자료 조서를 작성하고 그걸 기초 자료로 하여서 교수님과 면담으로 이제 구술로 이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하위 과정의 성적 30%와 구술고사 성적 70%를 저희가
배점을 두고 있고요. 박사과정에서는 하위과정 성적 20%와 고술고사 성적 80%를 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 과에서도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해서 이제 중간에 박사과정 별도 졸업 없이 바로 한 번만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과정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이제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전형 과정을 통해서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선발 시기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 10월 중순에서 11월 초로 정해져 있고 외국인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하여서 뽑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이제 학사 학위가 있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토픽 4급 이상 성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로는 이제 이 학생이 적절한 자격을 갖췄는지 심사를 하고 학과에서 별도로 교수님들과 구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킹스 장학금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학기별로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해주고 우수 킹스 같은 경우에는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한꺼번에 들으니까 이게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또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학과 사무실이나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교수님과 우리 학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재밌는 건 실제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하신 선배가 어떻게 하고 있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석사 과정에 이제 1학기에 있는 우리 박찬혁 학생이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혁 학생 와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박찬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저는 4학년 1학기 때 이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4학년 1학기 말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을 해서 4학년 2학기 한 학기만 이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하고 이제 이번 8월달에 졸업을 하고 이번에 9월달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석사 연계 과정이 있다는 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이게 아까 조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학년 때부터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던 게 조금 저는 후회가 되었던 만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왜 좋냐고 하면은 일단 대학원을 진학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계나 이런 거를 무조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학부 수준에서 물론 기초적인 게 학부 수준에 배운 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것 이상의 그런 통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걸 조금 이제 연계 과정을 통해서 미리 학부에서 1, 2학년 때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대학원까지 수업을 들어서 이제 대학원 진학 전에 좀 더 통계 쪽에 지식을 더 쌓아서 진학을 해서 논문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면 일단 뭐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듣게 되는데 일단 대학원에서는 무조건 수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수업에서 그 주제를 약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학부 과정 때부터 이제 좀 더 자기 연구 주제를 미리 선정하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대학원 진학 후에 본인의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뭐 저희가 다 학생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없으실 텐데 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생활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을 하실 건데 뭐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시면은 아까 뭐 BK 주니어든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 혜택이 정말 뭐 생활비를 뭐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게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면은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시 과정이 또 면제되기 때문에 뭐 편하기도 하고 졸업 논문도 안 써서 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면은 학부 과정 때부터 이제 교수님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제 좀 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똑같은 맥락인데 자기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교수님과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학사사 연계 과정을 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는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뭐 힘든 점도 있습니다. 이게 학부 과정과 석사 과정을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듣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조금 많아집니다. 근데 뭐 대학원을 진학하시고자 이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 뭐 학업에 다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 열의만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뭐 저 같은 사람도 해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충분히 저보다 더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뭐 횡성술설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뭐 학석사 연계 과정에 대해서 뭐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성유진 학생도 저랑 똑같이 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이번에 대학원을 진학해서 뭐 저나 성유진 학생께 연락을 주시면은 뭐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 앞에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계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게 학석사 연계과정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게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교수님들 또 여기 학석사 연계과정 여기 박사과정생들 있거든요. 여기 박사과정 네 여기 앞에 제일 앞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하기 전에 저희 AI 팔러티스 랩은 언제든지 수시로 오픈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저나 여기 성진 학생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홍보했습니다. 네. 네. 없으세요? 너무 클리어했나요? 모든 게 너무 명확하고 모두 논문점이 다 해석을 했나요? 너무나 명쾌한 진학 설명이었었나요? 뭐 선생님이 진행을 잘하셔서 네. 저는 그 정치학을 다른 학교에서 지금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국제 정치의 주류 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간극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조금 분석 틀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북대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그거에 관심 있는 교수님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기 계시잖아요 지금. 일단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상 학생들하고 저도 학생일 때 마찬가지였었는데 항상 저도 이제 저를 담당하시던 이제 교수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주제를 좁혀라, 네로 다운해라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관련해서 우리 이정태 교수님께서도 당연히 잘 아시고 저도 뭐 그쪽 분야를 당연히 공부를 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주제를 좁혀라 계속 좁혀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공부할 교수님들이 계시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주제는 이제 지도 교수님과 또 상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세 분 교수님이 계시는데 각각 또 전공 분야,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정치 전공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지역 정치 그리고 또 분쟁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정치 심리라든지 국제 정치 경제 또 국제 협력도 하시니까 우리 학과장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천국립대학교 아까 왜 협의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학원에 와서도 교환 학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석순 교수님 수업을 다 듣고 예를 들면 뭐 부산대에 가서 뭐 어떤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도 꽤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뭐 없으면 한번 쥐어 짜보세요. 한번 질문을. 질문이요? 마이크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1학년 2학기니까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고 부족한 것들도 너무 많으니까 뭐라 해야 될까, 좀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저 위에서도 그리고 똑같이 외국인 학생들 위해서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저희 같은 외국인 학생들이 1학년부터 여기에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수업들이 필요한지 먼저 들어야 되는지 그거 진짜 궁금해요.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네, 대학원 위에서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들을 먼저 듣고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랩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랩이 존재하는 게 왜 센터 연구실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네네. 같은 경우는 AI 팔러티스 랩이라는 게 있고 민주주의 센터도 있고 네. 국제 정치에 대한 랩도 있기 때문에 이 랩에 들어가시면 네. 선배들께서 당연히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3개 이상의 랩이 현재 정치외교학과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떤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위에 있는 선배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학석사 연계 과정에 지금 이혜리 학생이 어디 있죠? 예, 저기에 있거든요. 저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하이 레벨을 원한다면 여기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한테 여쭤보시면 하이 레벨에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랩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과정이니까 이제 다양한 전공들을 좀 일단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네. 분야가 우리가 국제 정치, 뭐 한국 정치, 비교 정치, 이제 이론 정치를 있으니까 자기의 이제 관심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좁히기 위해서 좀 다양한 전공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좀 상담을 해요. 내가 나는 국제 정치에 관심이 있다. 네. 나는 비교 정치에 관심이 있다. 나는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을 좀 잡아서 같이 좀 상담을 좀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 수 있겠죠. 네. 저도 이런 질문이 하는 게 친한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수업들을 돼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추천해주는 것들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을까요? 우리 1학년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네, 한번 쥐어 짜내봐. 죄송해요. 너무 강압적이니까 질문하는 게. 하나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저희 1학년들은 뭔가 좀 교수님들한테 연락하기도 좀 꺼려하고, 교수님께서는 수업하실 때 언제든 열려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지만, 저희들은 좀 처음 시작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수님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아이도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3학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치학개론 수업을 할 때 얘기했듯이 진짜 열려 있어요. 물론 불쑥불쑥 찾아오는 건 좀 기분 나쁘겠지. 근데 미리 예약하고 약속을 정하면 항상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봐라. 내가 공부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왜 싫겠냐고. 혼자서 맨날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고 심지어는 날 도와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대신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조금만 좁혀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분야가 뭔지 알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찾아준다면 교수 입장에서는 싫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안을 좀 드리면 이제 혼자 오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학번 대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아니면 내가 좀 모든 선생님을 한꺼번에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몇몇 선생님들을 좀 찾아뵙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든지 사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못 오더라도 가능한 사람끼리 우리 학번이 이번에 이 교수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겠다라든지 그런 경험을 하면 이제 좀 다음에 만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단순한 질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은 뭐 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아주 사적인 질문부터 공적인 공부에 관련된 질문까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상담하는 게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잡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부담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2025학년도 정치학과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